참석해주신 주민 및 각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수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주민자치와 비영리 조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수신의 미래를 주민 스스로 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 공식 논의의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수신력 미래 전략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주민자치위원 여러분, 지역 단체장님들,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포럼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수신면 주민자치 관계자 여러분과 행정 지원을 도와주신 면사무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신면에서는 다양한 지역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를 더 투명하고 공익적인 체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또 하나의 수신형 모델을 준비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포럼을 주최한 수신면 주민자치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신면 주민자치회장 안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신면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수신의 미래를 주민이 직접 설계하고 준비하는 첫 공식 출발점입니다. 그동안 수신면은 주민자치 활동, 문화 프로그램, 공동체 돌봄, 교육활동, 꽃길 가꾸기, 별난 공부방 등 다양한 지역 활동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의 기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각 단체와 주민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마을은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활동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구조, 투명한 운영, 넓은 협력 기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향후 5년간 추진될 수신형 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은 우리 주민의 문화, 교육, 커뮤니티 활동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지역 내외 기관 및 국책사업으로 건설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 활동을 통해 매년 지역에 지원이 기대되는 등 외부와 협력 기회도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간이 생기고 재원이 마련되면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공간은 생겨도 방향이 없고 재원이 생겨도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논의해야 합니다. 수신의 공익적 자원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모두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소통하여 준비할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 수신면이 나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춘 운영체계, 세대가 어우러지는 참여 기반, 문화, 교육, 돌봄, 자립이 함께 이루어지는 마을, 행정, 민간, 주민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 수신의 발전은 누가 대신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논의할 비영리 조직은 형태나 간판이 아니라 운영의 철학과 방식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회계와 사업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수신 전체를 위한 공익적 운영,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수신형 모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수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공동체의 힘, 서로 돕고 함께 움직여왔던 경험, 그 축적된 저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나온 의견과 논의는 향후 수신의 운영 체계와 실행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수신의 미래는 누가 대신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수신의 미래이며 주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마을의 방향을 함께 확인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토대를 함께 가져가길 희망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수십 년의 새로운 길을 함께 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도약하는 수십 년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인상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본 포럼을 개최한 수신년 주민 수신제가 협동조합의 조진우 간사님을 모시고 수신의 현황과 미래 방향을 주제로 발표 듣겠습니다. 조진우 간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신년 미래전략 포럼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수신제가 활동조합의 조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일단 수신제 활동조합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수신면에서 수신면 주민분들이 이제 서로 돌봄을 하는 돌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은 이제 음식 홍보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돌봄 활동들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활동들을 제가 지원하고 행정 업무를 받으리고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벌써 수신에서 일을 한 지가 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면서 이제 수신 주민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시는지, 고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좀 한 말씀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오늘 발표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수신면에서 곧 진행될 사업들 몇 가지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뭐 추진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방향은 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모두의 인사 말씀으로 주민자치 회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좀 체계적이고 공정하고 신뢰 높은 마을 대표 비영리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좀 제안을 드리는 형태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신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몇 개를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렸던 수신면 기초생활협정 조성사업, 요거는 크게 천안시 농촌협약이라는 사업 안에 있는 수신면의 사업인데요. 천안시 농촌협약은 이 동남부 생활권, 북면, 목천, 북면, 저희 수신, 성남, 영천, 풍색, 광덕까지 해서 동남부 8개면에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고 요거를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8개면 중에서 저희 수신면도 들어가고 저희 수신면도 1단계로서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는 게 우선 1차적인 목표인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총액 총 사업비 한 40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대부분은 아마 그 거점을 조성하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쪽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투여가 될 거고 이 사업은 그 조성하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거점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조성된 거점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주민들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이 공동으로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2029년까지 총 5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공에서 시나 정부에서 하는 이런 정책 사업들이 있다면 수신에서 여러 가지 현장도 만들어지고 있고 민간 기업들도 이제 유치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희 조선대교 오산단에 이 남동발전이라는
그래서 뭐 LNG 가스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진행되는 건 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국책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수신면 쪽에 유치가 되거나 건립이 되게 되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금들이 조성이 되게 돼요. 지역발전기금 같은 형태로 기금들이 조성이 되게 되고 이런 기금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고요. 아니면 주민복지를 지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기금들이 마련되면 요거를 주민들이 받아서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뭔가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협상을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농촌여각은 이제 1단계 24년도에 그 마을계획단이라는 주민 이제 의견 수렴하는 창구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 작년 10월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련된 게 2035 수십년 비전 체계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제 마을계획단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10년짜리 비전을 마련을 한 거죠. 노인과 아이들이 이사하고 싶은 정답 없는 유토피아 수십 해서 산업과 농업이 상생하는 수십년, 노후가 안정된 수십년, 환경 개선으로 깨끗한 수십년, 그리고 아이들이 무슨 꽃이 피는 수십년 이렇게 네 가지의 목표에 맞게끔 세부적인 어떤 전략 과제까지도 도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들, 정책 사업도 들어오고 민간 사업도 들어오고 또 수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민들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을 모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그냥 개별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역 단체들 정도 개별 활동으로 뭔가 할 수 있기보다는 어떤 그 마을을 대표하는 기관을 설립을 해서 그를 통해서 사업들을 위탁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게 현 시점에서 진행되는 사업,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직접 주민들이 지역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농촌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곳이라는 관점에서 농촌 지원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농업이라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촌 지원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뭐 농가라든지 시설을 환경 개선을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농사와 관련된 쪽에 많이 좀 지원을 해줬다면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성 자체는 제가 인구가 고령화되고 하다 보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생산성이 발전되는 거가 한계가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또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계속 또 빠져나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농촌이라는 지역적인 관점에서 정책 사업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농촌에 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생활을 개선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 대상이 선정이 되고 지원이 되게 됩니다. 주요 개념도 보시면 개별 농가나 대규모 농가, 사업체 이런 쪽이 주요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공동체, 커뮤니티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정책 사업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의 참여를 기본적으로 강제를 하고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발굴을 하고요. 수렴을 하고 그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민들의 역량을 계속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 이제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까지도 모두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뭔가 선정이 되고 지원을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촌의 소멸 위기라든지 기초생활 서비스에서 자꾸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행정이나 어떤 중간 지원 조직 위에서 top-down 방식으로 내리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나왔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든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자꾸 힘을 실어주는 이런 형태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필연적으로 이런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잘 참여하는 곳이 잘 발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농촌에는 아무래도 지역의 리더분들이 역할들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에는 그래도 인구도 좀 있고 이렇게 산업적으로 농업이 활발히
될 때에는 이제 마을 이장님들 위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고, 마을 이장님들이 마을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수준에서 사업들을 진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지역 전체가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그 목표가 있어야 되고 비전을 좀 제시해야 되고, 또 심지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를 잘 이끌어내고 외부 자원도 유입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리더들의 역할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리더들이 좀 공식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계기를 이제 앞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을 대표 법인을 설립하는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영리 법인이라는 걸 좀 설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영리 법인이 아니라 법인하고 단체라는 걸 좀 우선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인은 법적 주체죠. 등기부 등본이 있는 존재로서 법인은 재산도 가질 수 있고요, 계약도 진행할 수 있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소송도 진행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했던 농촌협약이나 어떤 정부 보조사업 같은 것들에 직접적인 참여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법인. 근데 단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나 이장협의회나 이런 단체들은 그런 어떤 재산을 그 단체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것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참여를 좀 제한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들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만 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은 어떤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만들어진 계기부터 활동하는 것들이 딱 뚜렷하다면 비영리 법인은 사업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배당을 가져가거나 이윤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익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재원이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아까 기금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뭔가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후원 주체로서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개인과 법인한테까지,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후원을 해줬을 때 소위 말하는 기부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세법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는 단체도 비용이 법인이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동체로서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어떤 사업들에 직접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는 필요하다. 결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영리 법인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뭘 만들어야 된다. 크게 이제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게 이제 많이 나시는 거고, 요즘 사회활동조합이라는 걸 형태로 마을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단법인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무슨 협회, 무슨 협의회, 이런 사람들의 모임에서 어떤 목적을 가진 공동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본인들의 어떤 활동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립 근거는 문법이고, 재단법인 같은 경우도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는 설립 그 주요 기반이 재산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이고, 재산을 내놓은 사람들의 목적, 왜 재산을 내놓는지, 그분들이 왜 재산을 내놓는지 그 목적에 따라서만 운영될 수 있는 게 재단법인입니다. 사회자협동조합은 뭐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2012년도 그때 개정이 되면서 만들어진 건데, 비영리 법인이긴 한데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그 조합원들이 중심이 돼서 1인 1표제로 직접 무결권도 가지고 직접 활동도 하면서 그 운영되는 법인인데,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얘를 비영리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로 인정을 해줘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어떤 혜택들을 기본적으로 다 공유를 할 때, 단 배당만 금지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발생된 이익은 계속 그 목적 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단법인, 재단법인보다 사회자활동자에 조금 유리한 점은 설립이 우선 조금은 더 절차는 복잡하긴 한데 요건이 조금은 더 간편해요.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이는 법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모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많이 모으고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그 많이 참여한 만큼 재산도 많이 있어야 법인으로 좀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있고요. 재단법인은 당연히
재산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재산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우선 설립할 때는 발기 모임이사부터 해가지고 조합원들 한 10인 이내로 해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고, 출자금 제한도 명목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운영되는 데 기본이 되는 형태의 출자금도 있어야겠지만 조금 더 설립하는 데 용이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쨌든 1인 1표제, 그 총회, 지금 주민총회 하듯이 협동조합 총회를 통해서 최고 의사결정들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개개인이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됩니다. 그래서 참여 주민 개개인이 의사결정 권한, 그리고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을 가지고 활동하기에 적합한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십 년의 마을 대표 비용이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어떤 것이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시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 맞게끔 한번 플랜을 짜봤어요. 그러니까 농촌협약 서비스가 이제 25년 올해부터 진행은 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그 거점 사업을 주는 게 아마 내년 하반기쯤 될 것 같고,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으니 상반기 이내에 좀 이런 대형 그 마을 대표 비용이 법인을 설립하는 게 어떨까라는 전제 하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초기에 이제 발기인을 5인 정도 모집을 해야 됩니다. 발기인 5인은 지금 현재 이제 마을에서 주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장님, 이장협의장님, 그리고 여러 단체장님들 중에서 이제 5인분이 들어오시면 좋겠고, 저기 수신자 협동조합을 왜 넣어하는 게 아니라 그 협동조합이라는 건 어쨌든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주민분들이기 때문에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수신자 협동조합으로 넣었고요. 그렇게 대표자분 한 5인 이상이 모여서 발기인 모집이 되면 그분들이 그 사회적 협동조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을 먼저 작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 조합에 들어올 수 있는 주민들 요건은 주민 외에 어떤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해서 정관들을 쭉 작성을 하고요. 그 정관을 가지고 초기에 설립 동의자, 초기 설립 조합원이 되겠죠. 조합원을 모집을 한 이 조합원을 저희가 목표가 마을의 대표되는 법인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장님들, 19개, 20개 이장님들 당연히 다 참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분들,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 우리에 활동하시는 분들, 생활개선에 행복기후면은 많은 단체들의 대표자분들께서 좀 참여를 해주셔서 한 40여 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어떤 초기에 설립하는 단계에서의 마을의 대표성을 좀 가지는 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6월에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장물이 멜론 시기하고 좀 겹치지 않으면 한 2에서 3월 이내에 총회를 좀 하고, 이제 그 총회한 내용 가지고 적어도 한 4월 이전에 설립인가 신청을 넣어가지고 6월 이내에 상반기 안에 인가를 받는 형태로 좀 진행을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칭해서 이름은 정해지겠지만 수신 도로 돌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그런 이제 발족이 되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협동조합, 마을 대표 비용이 법인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운영될 거냐? 외부에서 자원들이 막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요. 정책 사업도 들어오고 여러 민간 기업들도 참여하고 후원도 막 들어오고 할 거면 이런 것들 이제 법인을 만들었으니까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누가 되냐? 이 주민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주민분들이 직접 이 수십 년 안에서 이 법인이 하는 활동들을 다 직접 운영하고 계획하고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들을 또 지역 주민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서비스를. 제공을 누가 하느냐? 또 주민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이 제공하시는 분을 통해서 그 서비스들을 여러 가지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거점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이 되겠죠. 그러면 수혜를 받는 분도 주민분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을 대표 비영리 법인이 하는 활동은 이 수십 년 안에서 주민분들 손에서 다 이루어지는 순환이 되는 구조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외부에서 뭔가 자원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어떤 때 괜히 외부의 어떤 다른 업체한테 맡기거나 중간중간 필요한 서비스들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수십 년 안에서 자원들이 유출되지 않고
계속 순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게 이 대표 법인, 비영리 법인을 만드는 목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신의 현실과 비전, 마을의 대표, 비영리 법인의 필요성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포럼의 핵심 참고 사례가 되는 안남면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남면은 주민 주도로 거점 시설을 만들고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 비전을 실행한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발표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북 옥천에서 왔고요. 김대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신면은 제가 작년에 충북 옥천에서 주민자치하고 관련된 정부 모임이 있었는데 이쪽에 수신면에 협동조합이 있는 분석을 드렸고 수신면이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옥천이라고 기름지인데 기름기록자에 내천자 쓰고 편안한 안에 남영남 편안한 남쪽인데 여기 수신면은 어떤 수신면인지 어떻게 쓰나요? 한자는? 저희 수신제가 할 때 수신 예. 그래서 이제 반듯한 사람들만 사시는 동네 수신면에 와서 영광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을 꺼낸 것은 제가 사는 충북 옥천 안남과 그리고 천안시의 수신면이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는 모습은 저희가 거긴 것 같고 국민도 비슷한 것 같아서 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면 주민자치 실현 지역공동체법 이렇게 적었는데 이런 국민들 면에서 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해결할 것인가? 주민자치를 적어도 나라 살려면 모르지만 면 단위 우리 동네는 우리 스스로 좀 한번 구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실천하고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주민자치 실현. 또 하나는 이렇게 세상이 돈으로 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우리 동네만큼은 옛날처럼 지역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런 것을 흩어져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가 돈은 많지 않지만 사는 정비 여건도 좋고 사람 사는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데고요. 그리고 인구를 보면 지금 보니까 한 1,400명에서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제가 60년생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면 단위 인구가 10,000에서 12,000명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1,300명이 채 안 되니까 엄청나게 줄어든 거잖아요. 그 당시에 58년부터 시작해서 63년생까지 여기 해당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베이비 세대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가족 계획하라고 할 때 엄청나게 많았을 때 우리 동네 남자만 하도 15명이었어요. 그리고 학생 수가 1,200에서 1,500 정도 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생 수보다 제가 살고 있는 안남면의 인구 수가 더 적은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몰려간다고 해도 그 당시에 학생 수보다 더 적은 왜 이렇게 우리 동네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나가고 이렇게 사람 살기 힘든 곳이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사람 사는 동네를 만들어보자는 고민들을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살고 있는 동네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사는 동네를, 우리 면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쭉 의견을 물었어요. 우리도 여기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회의도 하고 분간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딱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한 게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어린이가 없고 어르신이 행복한 안남이 참 좋다. 그랬으면 좋겠다. 학교도 없어지게 생기고 어르신들은 사실은
이제 다 고령인 어르신들만 나와 있는데 경로당에 밥할 사람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어요. 쌀은 나오도. 아, 어떻게 우리 동네가 이렇게 됐을까? 정말 어린이가 있고 어르신이 행복한 이 동네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구수가 1,3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면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큰 일을 하고 있으니 작은 면 큰한 남으로 하자. 여기 이제 우리는 대청호 상류 지역이라 규제가 상당히 많아요. 규제.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식당, 목욕탕 뭐 이런 것도 숙박업도. 그래 대신 우리는 많은 개발은 못하지만 이런 동네였으면 좋겠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만남, 생태 환경에 부정된 곳으로 한번 우리는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의 발전 방향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좀 약간 거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미래 중심, 세상의 중심, 작고 아름다운 만남. 사는 동네였으면 좋겠다. 이래갖고 이제 그 면 단위의 상징물도 하나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살맛나는 지역 공동체, 행복 과학관 대박. 그래갖고 살맛나는 지역 공동체 안 나면 지역 브랜드로 이렇게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고 행복 과학관 대박은 요 지역의 농산물 브랜드로 이것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릴 때 지역 자치 공동체는 살맛나는 지역 공동체 안남이고 안남에서 제가 사는 안남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행복과학관 대바오라고 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학교급식이나 친환경급식 하는데 로컬 푸드 생산 거점으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을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밀보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이것이 2008년도 사진입니다. 꽤 오래됐죠. 이 친구들은 지금 다 대학교도 졸업하고 사인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도서관을 만들고 나서 도서관 아이들이 마을 앞에 있는 돌밭을 뛰어는 이런 생명력이 있는 희망이 있는 마을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소식지에 실린 것을 다시 여기 실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는 그때 이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안남면이 옥천군에서 제일 먼저 지금 다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회장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2003년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우리 사는 안남면이 옥천군에서 제일 먼저 주민자치센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했던 일이 이제 작은음악회를 했거든요. 2003년도에 작은음악회 지금은 안 하는 데가 없지만 그때는 상당히 이렇게 이런 작은음악회를 하는 데가 흔치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돈이 없어갖고 봉사판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 파이프에 이렇게 무대를 꾸려서 이제 우리 지역 주민 손으로 그냥 한 거예요. 보조금 없이. 그래서 이런 일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이 안남 주민만 300명이 올라가고 그냥 밖에 왜 유명인사하고 돈 들여서 온 사람들 아니라 주민들의 사진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주민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된 게 안남 어머니 학교라고 어머니들 문해 교육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200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연장에서 도서관 만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돈이 들어가는 거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뭔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도서관 만들 때 면에서 찬반 양론이 있었어요. 이거 하려고 하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도서관 만들려고 해. 도서관 아무나 하는 거야. 지들이 뭐를 한다고 도서관 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면이 자꾸 한쪽으로 찔러주고 자꾸 뭉쳐가고 그러니 뭔가 희망의 씨앗을 하려면 도서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해봅시다 하고 주민들 스스로 주민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배바우 도서관이 제일 농촌형 도서관을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도시지역에는 기적의 도서관 다들 알고 계시죠? 어린이 도서관 시단이 만들어진 거 이런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개관 기념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주민 교육 문화 자치 활동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앞에 이제 도서관에서 개관 기념식 행사도 하고 어머니 앞에 학생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개관 기념식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사는 데는 마을 순환버스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어르신들한테는 그 면 소재지까지 나오는 게 정말 큰일이었어요. 큰일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차를 갖고 왔다 갔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정말 큰일이었고 학생들은 이제 슈퍼버스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 타고 집에 가기도 뭐 친구들하고 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하고 어머니 학생들은 마을 순환버스가 꼭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걸어나와서 타는 게 아니라 마을 앞에서 바로 탈 수 있는 순환버스가 필요하다고 해갖고 우리가 이것을 면민들이 의견을 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을 순환버스를 1년 반 동안에 쌓아가면서 결국 주민들이 운영하는 순환버스를 했어요. 이게 또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겠죠. 예, 도서관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텃밭에서 이제 1년 내내 벼베기 하는 텃밭 운영하고 도서관 텃밭입니다. 이게 이런 일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 이런 것도 이정표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다 디자인해서 만들었고. 요건데 요것은 이제 2007년도에 안남면 중장기 발전계획 용어로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했어요. 이제 수십 년으로 따지면 이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게 2007년도에 범인은 어떻게 비용이 범인을 만들어서 이 수혜가 몇몇 전체가 골고루 갈 수 있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다 주민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가 지금 고민이잖아요. 우리도 2007년도에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비용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차이는 우리가 사는 데는 충북옥천이라고 하는 데인데 충북옥천 안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청댐이라고 아는가 모르겠어요. 대전하고 이제 청주 쪽에 이제 이렇게 충청권 10선을 하기 위해서 큰 댐을 만들었거든요. 금강을 막아서. 근데 우리가 사는 데가 그 대청댐의 제3지역이에요. 이게 10선이니까 모든 개발행위가 다 규제가 되니까 물령 부담금이라고 돈을 걷어 물먹는 사람들한테 수분당 11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160원, 180원씩 걷는데 이제 이 돈을 걷어서 그 중에 아주 일부 25% 내지 13%를 주민지원사비로 다시 윗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줘요. 이것이 주민지원사비라고 하는데 이 돈이 우리 면에 들어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줄어드는데 많았을 때는 연 5억씩 들어왔고 지금은 한 3억 정도 들어와요. 이것을 그 면민들이 이제 마을별로 다 나눠 가지는 거죠. 그래갖고 처음에는 다 나눠 가져서 이게 인구수하고 땅 면적 해갖고 행정리별로 이장님이 12명이니까 이제 18개 행정인데 12개 행정인데 다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마을별 이 돈을 다 나눠 가질 거냐. 도로 포장하고 농기에 싸고 경로당 뭐 수리하고 이런 거에 계속 다 쓰고 밥도 싸고 이런 데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을별로 가져가는 건 가져가더라도 그 돈을 좀 띄어서 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살만한 동네,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동네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돈을 대단히 주민지원사업 만들어서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0%를 띄니까 5억에 5, 4, 22억이 떼진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9천만 원까지 줄어들었는데 이 돈을 갖고 하게 된 게 우리 이것저것 하지 말고 2억 중에 1억 5천을 3년에 걸쳐서 우리 면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자. 그 돈을 갖고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5천이라는 돈을 3년에 걸쳐서 쓰는데 컨설팅 회사하고 해갖고 그냥 공부하고 견학하고 학습하고 회의하고 지역에 이런 그 디자인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다 쓰자고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나눠 쓰는 것이 익숙했는데 좀 잘 이해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국에 도서관도 짓고 마을 순환버스도 그동안 순환버스 타고 우리한테 필요한 일들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이 결정을 누가 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 단에선 이장단 협의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뭐 이제 기관단체장 협의회도 있고 분회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많아요.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단체들이 많은데 그러면 다 자기 단체가 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럼 그 이장은 마을의 대표인데 이장단 협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상위의 결정이야. 이장단 협의에서 결정하는데 왜 다른 데서 이렇게 많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이장단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자, 분야의 노인, 뭐 여러 사람이 또 단체장들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단체장 가장 많이 있는 것은 우리 체육회야. 체육회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체육회가 얘기를 해야지만 통과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되고, 그렇게 면장을 포함한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얘기해야지 무슨 말이야? 그래서 어디나 면단위에는 면에 커다란 일이 있을 때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로 누가 할 것이냐 갖고 항상 갈등이 생겨요. 크고 작게. 여기 사실 미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면단위에는. 그때 우리는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근데 그냥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 하자고 하면 누가 지역발전의 위원으로 누가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어서 또 시비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장단 협의회에서 면민 대토론을 열었어.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서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2007년도에. 2006년도부터 얘기해서 2007년도에 임기 1년차가 됐습니다. 그럼 누가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이 될 것이냐? 그렇고 이장님들이 마을을 대표하니 12개 마을의 행정계 이장 12명하고 그리고 마을 총에서 뽑은 마을 대표에서 1명 하니까 24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24명이 지역에서 뭐 이제 산악하게 됐든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됐든 장목관이 됐든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농민단체가 됐든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39명, 한 40명 이내로 해갖고 지역발전위원회를 꾸렸어요. 이것을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이장들하고 마을 총에서 선출된 사람은 이가 지역구 의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직능별, 기능별로 추천된 거는 비례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서랍에서 거기서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5억 중에 1억 5천이 됐든 9천이 됐든 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요 돈을 이번에는 땅을 사자. 땅을 사고 권역사업이 들어오는데 권역사업 부지로 하자. 그리고 이 돈은 일부를 해서 마을 순환 버스를 사자. 버스를 사고 그리고 버스 수익이나 기름값을 대자. 기사 인건비는 어떻게 할까? 이것은 행정의 요구에서 행정의 지원을 받자. 그리고 도서관 가는데 도서관도 일차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나 기본 인건비는 행정에서 받고 나머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들을 전기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요 돈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이 2007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가고 위원 한기 1기 위원 1기 위원장이었는데 3년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이렇게 가서 지금 한 5기까지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수십 년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나 우리가 고민하고 일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겠다. 같이.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는 지역 내 크고 작은 단체끼리의 갈등을 어떻게 조화롭고 현명하게 다 녹여낼 것인가. 무엇을 하든 갈등이 생기니까. 두 번째는 여기서 결정되는 것들을 면의 전체적인 대표 의견으로 정말 동의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수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한 18년 정도 됐나요? 19년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안남면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면의 결정도 이제 답을 받았어요. 갈등이 있었지만 뭐 이렇게 해서 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것은 이제 이것은 이제 회의체로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체는 이제 2010년에 번역사업이 우리 면에 들어왔어요. 산수화 번역이라고 여기 번역사업 하셨을 텐데, 그래갖고 그 번역사업에서는 번역사업이 끝나고 나서 안남 배버우 공동체라고 하는 영웅잡을 만들었거든요. 영웅잡. 이 영웅잡이 경제 공동체가 된 거예요. 면 단위.
농사져서 친환경 농사에서 학교급식을 가든 노골푸드 직매장을 가든 하는 것은 다 이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서관대로 또 도서관 운영회를 만들어서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안남 배울가라고 목욕탕을 명단에서 만들었어요. 요것이 이제 겉전 사업으로 기술적 겉전 사업으로 만든 거거든요. 40억 들어온 거 같고 아마 여기도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군에서 관리 운영비를 내고 사람들을 이제 그 목욕탕 이용료를 안 내고 작년 올해 2년 동안 했는데, 앞으로는 면단에서 이것을 관리 운영비를 면에서 받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공무원 출근하는 날만 문을 열고 공무원이 퇴근하면 문을 닫고 뭐 이래서 불편해서 면에서 수탁받아서 관리 운영비를 받아서 우리 식대로 우리한테 편한 대로 운영을 해보자 해갖고 내년에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몇 단위에 그 경로당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반찬 배달을 해요. 그래서 180에서 수요일, 금요일 2번 하는데 면을 2군데로 나눠서, 그러니까 한 320명분을 이제 매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을 면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20년 가까이 사실은 시골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돈을 달라 돌아달라 말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돈이 잘 안 내려오고 농민들 표가 없으니까 잘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자 해서 이렇게 됐고, 교육문화 자치활동, 공동체활동, 주민자치활동 이런 것을 쭉 한 20년 가까이 해왔다는 얘기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회의체가 필요했다. 이것은 안남면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것이 결정이 되면 지역에 들어오는 돈을 종잣돈 삼아서 결정을 하고, 그 사업은 그 사업에 맞는 성격에 맞는 범인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선언대가 아직 남아있는 것은 이제 하나는 요건데요. 그 지역을 전체로 하나의 도화지에 놓고 스케치북에 놓고 디자인하는 거 하나가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 그 주간복지 시설이 보호시설이 됐든 요양원이 됐든 지역에서 이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설을 만드는 거 하나가 이제 우리의 숙제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작은 학교 살리는 일, 그리고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이제 남은 그때 2007년대 제1차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가면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제2차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이제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것들, 지역의 역사 문화 인문 지리를 기록하는 일들을 이제 지금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사는 데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남면의 경험은 수신이 앞으로 갈 방향을 고민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수신의 미래 흐름과 실행 구조에 대해 좌장, 김의겸, 수신면 주민자치회 감사님과 안인기 주민자치회장님, 그리고 수신면 이장협의회 회장이시자 발전협의회 회장이신 이영복 회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패널 여러분 자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신전의 앞으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수신전 주민자치회 감사 김의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앞서 주제 발표에 이어서 주민대표들의 다양한 의견과 의견을 청취하고 발제자들의 의견을 첨가하여
40분간 진행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신면 주민자치회 회장 안인계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수신면 이장협의회 회장 겸 수신면 발전협의회 회장 이현복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수시활동가 조진우 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청소 옥션군 만남면 옥션사림 대표 주기종님 참석하였습니다. 토론의 방법은 토론자가 10분간 발표를 하고 제가 한단 요약 발표와 또 발제자들의 의견을 첨부하여 약 4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인기 회장님께서 오늘 주제 발표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 의견에 대해서 약 10분 정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게 된 것은 안남면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도 앞으로 이제 수준면이 어떻게 돼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주민이 화합이 되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자 하는 얘기를 계속 저희가 해왔고 또 이제 수신자가 협동조합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케어하고 또 우리 이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표기용농구가 지금 이제 장애인들을 상대로 농촌 돌봄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수십년이 어떻게 하면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나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수십 명 거점 공간이 조성이 되면 그것을 5년 후에는 2029년 지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건물 짓고 땅 사고 운영을 자체적으로 40억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으로 진행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서도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중앙부 센터를 운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려다 보면 우리가 수십년 단체 또 개인 모두가 합심하는 협동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영국 노인 전 이장님도 오셨지만 이따가 간단하게 좀 소감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저희가 지금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단체별로다가 서로 또 도시락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다가 화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다 보면 그래서 오늘 지금 주제가 이제 비영리 법인을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되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위원장님이 열심히 지금 아주 결정적으로 수신면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마운 위원장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수신면에 앞으로 3년 넘게 여기서 계시라고 본인이 계신다고 했는데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단합을 기대하면서 오늘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에 대한 의견도 좀 많이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인기 회장님께서는 수십년 전체가 화합으로 운영될 비영연체를 만들어놨고 앞으로 기초생활 거점사업만 40억이 들어오고 또는 약속발전이 들어온다면 또 거기도 지원되는 금액도 있고 또 우리가 추진발전협의회에 또 내는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 전체적으로 운영될 단체를 비영리용 단체를 만들어갖고 우리가 운영하자 그런 뜻으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영국 회장님께서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수신 발전 협의회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5년에 발족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9년 11월부터 5분간 내에 그 대전 양론조합의 그 도축장 세차장 그 운영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작년 11월경부터 거의 정상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매달 130만 원씩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내년부터는 150만 원씩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돈은 한 3천여만 원 갖고 있습니다. 그 자금들을 지금 수시용의 여러 지원금으로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우리 수신 발전 협의회의 회원들은 지금 수신연에 각 단체장님들이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 이제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좀 말씀드릴 때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토록 중요한 일이었는데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의견을 중지를 조금 더 모아서 추진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이장님들이나 또 그 계산 분들은 이게 뭐 하는 건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여기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완전히 계획까지 뭐 시도들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할 때는 이런 중요한 일인 것만큼 좀 더 우리 수십 년의 많은 중지를 모아서 처음부터 좀 철저하게 해나가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주민자치도 같이 활동을 하니까 제가 주민자치 그 활동을 할 영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나 또는 주민들께서는 주민자치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우리 수십 면민들의 그 중지를 좀 더 많이 모으려고 그러면은 우리 이장님들의 그 협조가 적극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장님들의 어떤 중지도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모아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것이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좀 더 우리가 물론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좀 더 완벽한 그런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중지를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도 부장님께서는 수진발전협의회 그동안 경과보고와 단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장님들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장님들은 그 마을의 대표로서 각 마을 골고루 가 있기 때문에 그 이장님들 협조가 없다면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사실. 주민자치 의원이지만 또 주민자치 의원은 원하는 사람만 들어오기 때문에 편중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장님들은 전체 다 의견을, 마을 의견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수십 년은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면이에요. 이웃면이나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거기는 주민자치하고 이장협의회하고 그 대립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행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원복 회장님께서는 이장님 협의회 회장으로서도 중요하지만 각 이장님들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두 분의 토론을 들으시고 조재룡 간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말씀들 잘해주고 저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들은 말 그대로 제안이죠. 그러니까 농촌협약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게 저희가 원하지 원치 않던 정해져 있는 플랜대로 흘러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자리도 이동국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조금은 이제 주민들과 소통이 덜 된 상태로 급하게 마련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이제 지금부터 좀 이렇게 얘기들을 모아 나가야 제가
제가 제안드린 거대로 하는 게 목표는 아니고 말씀하신 당연히 그 주민분들이 중지를 모으시고 의견들을 주시는 자리를 많이 수시로 가지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 어쨌든 그 해야 되는 과정 중에서 이 정도 시점쯤에 이렇게 마련되면은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우선 이제 좀 보여드리는 거죠.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이런 자리가 자꾸 마련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게 쉽지는 않아서 저는 오늘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좀 이장님들 특히나 이제 이장님들이 모이시는 자리에서 이런 의미들이 좀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다른 주민자치회나 다른 여러 지역단체 하시는 분들이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십 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구나라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농촌협약 관련돼서는 그 설명드렸던 마을계획단부터 해서 현재도 그 추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라는 게 그 마련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으실 거고 그것도 월에 한 번 정도는 아마 앞으로 계속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직접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그 주변에 지원을 신청하신 분들이나 이장님들, 중재위원님들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관심들을 자꾸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좀 많이 의견도 내시고 저렇게 비용이 법인까지 아니면 의사결정 기구를 마련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진우 판사님께서는 그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이미 40억이 배정돼 갖고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 계획단이라는 건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을 계획단도 각 동네마다 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원하는 사람만 들어왔기 때문에 또 편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각 마을마다 한 명씩 들어와야 좋아 이게. 그래야지만 나중에 그 사업을 했을 때 불평불만이 절대 없어져요.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편중되다 보면은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다 보면은 나중에 다 해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방금도 판사님께서 마을계획 때문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나왔잖아요. 마담님께서 발표하신 자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는 아마 사회적 협동조합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조합원이 구성되고 운영할 수 있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기금이 절대 없고 사단법인은 일부 사람에 의한 그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두 분의 토론과 간단하게 발표한 자료에 덮쳐갖고 주변 대표님께서는 그 아까 발표 때도 초기의 상황하고 우리 수준의 상황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어떻게 이걸 끌어가야 될까, 단체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했는데 혹시 그 안남면 그 지역발전위원회는 법인입니까? 일반 단체입니까? 안남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렇게 법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법인으로는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은 등록을 해놨는데 사단법인이 그걸로 사업을 하거나 활동을 지금 안 하고 그냥 등록만 해놓고 이제 이게 휴직으로 있는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제 부번호증이 이제 있는 비영리 단체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주민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금강역 환경청 소개관리 사무국에서 옥천, 군청, 관리청으로 넘어온 돈이에요. 이것을 행정이 정산의 책임을 지고 있지만 교부 신청을 지역발전위원회 이름으로 다 교부 신청해서 그 돈을 써요. 그래갖고 임의단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옥천군의 예산을 교부를 받아서 집행하는 역할까지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업은 마을기업이 됐든 영농조합이 됐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든 그 사업에 맞는 법인이 이제 나눠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수신면은 사업체하고 회의체가 이제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만들어진 과정이 서로 달라서 사업체는 사업의 성격에 맞는 여러 법인들이 일들을 하고 있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들은 무동도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중앙정부의 사업이 내려와 권역 사업이 됐든 뭐 마을 사업이 됐든 여러 가지 사업이 오면 위원장끼리 서로 갈등해 이것은 내가 하는 사업이고 내가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마을에 공수가 오더라도 뭐 군수가 준 사업이고 국회의원이 준 사업이고 서로 달라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실제로 면에 필요한 사업이 제때 제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 떨어져 있는 생식내기 사업이 될 위험성이 있고 갈등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오는 사업이든지 위원회에서 최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한 회의체가 결정을 하면 그것이 이제 각 사업을 책임지게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걸로 이제 안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아까도 토지에 말씀드렸지만 기초자산을 거점 사업에 40억 하고 수진발전협의회 세세자 운영비 들어오는 사업하고 기금하고 또는 그 남동발전에서 또 건설된다면 또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면 지금은 그 발전사업소하고 지난번에 통화 면담할 때도 보면은 개인적으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에 줄 수가 없고 이장협의회 줄 수가 없고 무슨 일반 단체가 있어야 준다는 거예요. 비교할 예로 양돈조합에서 세차장 운영을 줄 때 단체가 없어갖고서는 이장협의회 회장께서 수진발전협의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갖고 그거에 구임을 할 거예요. 사실 그때 단체가 있었다면은 정당적으로 잘 운영될 건데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모든 사업은 정부 보조 사업은 개인한테 절대 안 해요. 또 임의단체한테 주지 않고 그럼 법적으로 이렇게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오늘 뭔 단체를 만들 거냐 그걸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지금 수신대가가 있긴 하지만 그건 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좀 발표자는 끝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그 질의하실 분 있는 좀 들어주시면 마이크 누가 네. 이 회장님 한번 전 회장님 말씀하시죠. 예, 오늘 아주 발전적인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준비하신 분들한테 고맙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시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다소 생소한 현수막을 봤습니다. 2025 수신년 미래전략 포럼이라는 우리 농촌에서는 지금 조금 생소한 그런 타이틀의 현수막이 붙어서 유심히 제가 좀 사랑스럽고 내용을 읽어보고 오늘 참여를 하게 됐는데 여기 주변에서 이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연장자가 꼴에서 꼰대 소리 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거를 보면서 제가 좀 수신제 격세지감이 된 용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래지는 않았지만 불고개는 조금 겪었고요. 우리 농촌, 우리 수신이라는 데가 좀 전형적인 농촌으로서 밭에는 불이 싣고 논에는 벼 싣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은 메론이다 오이다 하는 지역 특산물들이 정착화되어 있고 좀 주변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으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 이런 발전적인 계획을 사업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수립하고 진행하면서 좀 부탁을 드린다면은 여기 보니까 그 책자에 보니까 노인과 아이들이 이사하고 싶은 좀 그런 수신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지금 밝혀져 있는데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 어정쩡한 발전 같은 게 있으니까 무척 걱정을 하고 있는 꼰대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요즘에 보면은요
좀 농촌다운 어차피 완전한 그 도시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환경이 농촌 환경이 유지되는 그런 발전이 좀 수립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린다면은 말씀을 드린다면은 다니면서 보면은 고속도로가 간섭을 하고요. 또 뭐 GC라고 그러나요? 그쪽 보면 꼭 밀어찾기 하는 것 같은 그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한번 지나가려면 완공되면 완전히 밀어찾기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저희 집이 좀 다소 지대가 높은데요. 이게 밖을 내다 보면은 뭐 푸른색이 없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날림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가 된다면은 과연 좀 노인들이 아이들이 찾고 싶어하는 농촌이 될까 그런 걱정이 돼서 이왕 이런 발전적인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그런 쪽에도 좀 연결 주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연복 전임 노인회장님께서는 주변 환경이 포천 세종 고속도로 때문에 그 경포수도와 그 고속도로가 제20T가 굉장히 복잡한 걸 설명해 주셨는데 농촌 환경다운 걸 만들어달라. 태양광에 뭐 남바람을 환경이 좀 나빠지니까는 그쪽도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중요한 건 단체를 어떻게 구성했으면 좋겠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네. 김성식의 경우는 그 주제를 깜빡했습니다. 예, 아까도 좀 잠시 사담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지역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역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비영리 조합이라고 했나요? 네, 그런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설립을 해갖고 활성화시켜서 지역 모든 사업을 갖다 총괄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정부 사업이나 그 우리가 수십면의 복지를 위해서 기부금이 들어온다면 그 세제 처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고 또 투명하고 여러 주민들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는 근데 안남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장들 다 들어오고 동네마다 마을 주민대표 또 한 명을 모여. 그래서 24명에다가 15명은 지역 단체장들을 영입해갖고 39명을 구성했거든요. 사실 저희 수진발전협의회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수진발전협의회는 원하는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좀 일정하지 않다는 거. 아니 그 부분은 전에는 수진발전협의회가 원하는 사람들이 다 이게 들어와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솔직히 이 돈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작년에 12월 달에서 정상화가 됐다는 얘기는 회원들 자체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스스로 들어왔던 분들은 거의 빠져나갔고 현재 지금 수십 년의 이장님들과 단체장님들이 지금 포함된 단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몇백 분들 옛날에 들어왔던 분들은 들어왔던 분에서 나가지 않은 분들은 그냥 남겨둔 상태고 그 부분은 몇 분이 안 되고 현재로다가는 수십 년의 이장님들 그리고 단체장님들 다 포함시킨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야 이게 투명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해서 정관도 다 바꿔서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발전협의회라는 걸 한다면 제가 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비영리 법인단체가 정상적으로 법인 성격을 떼갖고 한다면은 수진발전협의회를 해체를 해야 되니까 이제야 되니까 그걸 한번 여쭤보시죠. 그건 그 결정이 되는 대로 저는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체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건 설립된다면은 네, 우리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장님들하고 단체장님들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것이
그 페이지 이게 그걸 해체시켜서 사실 하겠다, 아니면 그대로 이양을 해주겠다, 아니면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그때 가서 따지는 것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회원들의 의견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내장 단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비영리본 단체가 설립됐다면은 수신마천협의회 문제는 그때 회원의 의견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안남면 발표에 대한 주민자치회장님하고 이장님 회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부녀회장님하고 이렇게 단체하고 이렇게 발기를 한번 이렇게 단체장들이 발기를 해갖고 거기서 결정해갖고 하면 앞으로 하는 걸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의견 주셨군요. 예. 네, 안녕하세요. 주민자치회 회원입니다. 아까 전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현수막에 보면 참 어려운 단어들이 미래, 전략, 포럼, 비영리 이런 단어들이 막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먼저 이 일을 하고 있는 아까 옥천사진 대표님 오셔서 설명해 주셨고 또 저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수십 년이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일이죠. 그러다 보면 대표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기관을 세우자는 것이고 그것이 비영리 단체로 돼서 재정적인 후원을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또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표기관을 만들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계셨는데 이 자리가 첫 번째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보를 듣고 또 이장협의회에서 또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자꾸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수십 년 안에 있는 기관들 안에서 제공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전체가 한번 모여서 이 부분을 심도 깊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기관은 대표기관이고 비영리 단체다. 그래서 이것이 투명적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신뢰성이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사실 첫 출발하는 자리고 제가 아까 안남면 저도 다녀오긴 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2007년과 2025년 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안남면처럼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안남면보다는 우리가 더 인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더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궁금해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정보나 이런 좀 것들이 각 기관마다 또 이렇게 좀 홍보가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께서는 그 새로운 단체는 주민들의 진정한 대표자가 되어갖고 신뢰받을 수 있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서는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 설립 취지라고 전체 모임을 다시 한번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처음 이 모임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장 모임이든 뭐 어디 모임이든 이런 모임마다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계속 공유를 좀 많이 하고 그런 게 많이 공유가 됐을 때 야 우리가 정말 수십 년의 대표기관이 필요하구나를 인식할 때 다 같이 모여서 저렇게 어려운 말 말고 좀 쉬운 말 어르신들이 들을 때도 수십 년을 살려보자 뭐 이런 말 그래서 그렇게 모임을 해서 거기에서 좀 심도 깊게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거 고민했던 것을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하면 어떨까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중간중간 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정확히 전체가 보일 수 있는 시간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건 여기 오신 단체장님도 많이 계시니까는
앞으로 그 주민자치회나 이장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갖고 이 취지를 한번 더 집약을 해갖고 각 단체별로 홍보를 해갖고 한번 더 해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실 분? 예. 운영관. 예. 오늘 준비들 하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이한구 위원님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는 제가 지금 2번을 저희 그 새마을 지도자분들한테 문자를 다 보냈어요. 회의를 한 이런 포럼이 있다, 참석을 해달라. 그런데 저도 이거를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영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주관하시는 분들이 각 단체 회의 있을 때 잠깐 오셔서 이런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런 걸 앞에 할 건데 이런 일이 있으면 와주셨으면 고맙습니다라는 이런 홍보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몇 분들만 하시고 그분들이 하시는 거에 따라서만 가는데 이거 듣고 가면 거의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조금 돼야 돼요. 최소한 이거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포럼이 되고 얘기가 돼야 진행이 되지, 이 상황에서는 몇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 만약 저희가 이 비영리 자체를 조직한다고 한다면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쪽이 맞지 않나. 왜냐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좀 까다로워요. 설립 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어렵고. 그런데 비영리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조합원만 좀 세우고 의견만 맞으면 설립은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시간이 안 걸리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지금 눈을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대처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얻어낼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그 사업이나 행사는 주민 참여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꽉 차고 서 있는 분이 한 30-40명 서 있다면은 안남면에 오신 분도 깜짝 놀랐어요. 아, 주민들 관심이 높구나. 또는 내빈으로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뭐 시장이나 와서도 야, 수십 명 갔더니 수십 명 뭐 주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이런 말 될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항상 저도 안타까운 게 오늘도 홍보도 우리가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참석을 좀 많이 하셨는데 더 많이 참석하셔갖고 진정한 주민 대표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명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대표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주민들 불편도 없고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네들 알아라 우리 의견이 다 반영되는구나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더 하실 것 같아요. 한마디 해주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첨부하자면은 저는 제가 아까 수심발전 협의회장이고 협의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진행일 때 이 자세한 사항까지는 저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장님들은 더더구나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 언제까지 우리가 만들자 이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수신 면민들의 중지를 더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지금 무슨 마을 만들기 단장으로 많이 비전을 맡고 있는데 그걸 운영을 하되 요건 좀 더 많은 중지를 얻어서 가능하면 수신 면민들한테 반감이 없는 그런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중지를 많이 모아오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분도 말씀하실 분 있나요? 혹시 의견 주실 분? 네. 왜냐면 네, 안녕하세요. 제가 10년에 이제 5개월을 지났는데 2029년 10월 26일은 엄청 수십년에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십년이 앞으로 천안에서 정부에서 제일 좋은 면이 될 수 있는 첫 걸음을 오늘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인식을 하는 거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 주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갖고 협의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합된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화합된 수십 년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합이 돼야지 행복하니까.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이니까 앞으로 계속 협의하면서 좋은 수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십 년의 중요한 자리를 첫걸음을 디딘 겁니다. 이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도 이게 벌써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11월 26일이죠. 다음 달이면 각 단체별 송년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주민자치회장님하고 이장님하고 황혜영 수지가 대표님하고 해서 간단하게 이 자료를 다시 만들어갖고 그 단체 송년회 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주거나 가서 설명을 해갖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진정한 주민대표가 되고 진정한 화합을 할 수 있는 그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뭐 금방 서두르는 것보다는 만들고 후회 없는 단체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수막을 보는 지가 벌써 한 2주 정도 됐는데 저게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제 계속 말씀대로 해주시지만 관심과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주민자치 회장을 지금 8년차 지금 하고 있고 전에 이제 부위원장으로 해서 수석으로 해가지고 2년 해서 이제 뭐 지금 9년차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 해다 보니까 능구렁이가 됐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저도 주민자치를 하면서 보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장님들하고 또 단체들 이렇게 화합하는 장에 가서 항상 참여하고 도움 요청하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것도 저기 하고 저희의 뭐 프로그램 활동하는 것도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하면서 지금 여기 그 박영수 의원님 와 계시지만 우리 미신관을 이번에 설립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깎였습니다. 그 예산이 아니 시 예산이 뭐 부족하다나 뭐하다 해가지고 그것조차도 이번에 받아내지 못했어요. 그 회원들한테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자체도 사실은 회원들이 또 주민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또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저도 뭐 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부족한 것도 있고 행정하고도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의견을 많이 좀 얘기를 해주시고 뭐가 불편하다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고 건의를 해줘야 가라는 데가 있어요. 늙으니까 아니니까 이게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이런 자리를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이니까 앞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자, 좀 얘기를 쉽게 좀 정리 겸 홍보드릴 텐데 일단 오신 분들 중에 제가 뭔데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있으실 수 있어요. 네. 자, 이제 수신자 공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주민자치센터 조기 앞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헬스장 운영되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 2층에 상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단체장님들, 뭐 일반 주민분들 누구라도 2층에 저희 사무실 쪽에 오시면 오늘 했던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회장님한테 직접 가서 말씀 나누시기 어려운 의견들 이런 거 좀 저한테 좀 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저는 수신 주민은 아닙니다. 수신 주민은 아니고 출퇴근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편하게 오셔서 말씀들 많이 나누시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공천에서 우리 주제 발표를 해주신 그 목천 달님 주민용 대표님 그동안 들은 말씀을 종합적으로 조언이랄까 먼저 이끌으신 거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제가 뭐 따로 드릴 얘기는 없고 오늘 와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수십 년에 있는 분들이 정말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참 깊구나, 그렇구나 이런 것을 그냥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이제 주제넘게 우리 사는 안남면 얘기를 했는데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 기승전결, 생로병사 이게 굴곡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십 년을 보면서 여기는 이제 막 이제 힘있게 뻗어오르는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을 받고 가고요. 이런 애정과 여러 힘찬 기운이 또 수십 년을 또 새롭게 변화 발전시키는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고 응원합니다. 주제 선생님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수신의 미래 조기가 우리 주민의 선도로 공식 출범하게 되는